영원히 하락만 계속될 것 같고, 다른 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포모를 못 견디고 상승하는 자산에 옮겨 다닌다면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에 자산에 진입하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핵심 피벗 회복에 실패한 뒤 다시 하단 구조로 밀려나며 8만 달러 초반 지지선이 중대한 분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 FX 스트릿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88,900달러 부근의 중앙 피벗을 재탈환하지 못한 이후 하단 구조로 되돌아가며 82,000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 지지 구간을 시험했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져 온 양방향 구조의 하단 경계에 해당하는 핵심 영역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흐름은 1월 23일 데스크 리포트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됐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방향성보다 구조가 먼저 형성되고 가격은 해당 구조를 중심으로 수용과 거부를 반복하며 움직여왔습니다. 중앙 피벗 회복 실패는 가격을 다시 하단 구조로 회전시키는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구간은 미시적 지지대였습니다. 1차와 2차 미시 지지 구간은 82,170달러에서 83,454달러로 제시됐으며 이 범위 위에서 가격이 안착할 경우 하단 구조는 안정되고 상단 미시 기준선이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반등에 실패할 경우 구조 전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시됐습니다. 지지선 위 회복 시에는 84,492달러에서 87,000달러 구간이 회복 영역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재진입이 이루어질 경우 88,900달러 중앙 피벗이 다시 주요 저항이자 관문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다만 이는 구조의 방향 전환이 아니라 기존 양방향 구조 내 재균형 과정으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8만 달러가 명확하게 이탈될 경우에는 현 구조를 벗어나 한 단계 아래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비트코인은 약 83,950달러로 미시 2차 지지선인 83,454달러 바로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공포지표가 한 달 만에 최저치로 급락한 가운데 미국 정치 변수와 대규모 강제 청산이 맞물리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전일 26에서 16으로 급락하며 다시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해당 지표가 16을 기록한 것은 2025년 12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투자 심리가 한 달 만에 가장 위축된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약 7% 하락하며 82,000달러 부근까지 밀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후보자 발표를 예고하며 정책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가격 급변동은 레버리지 포지션의 연쇄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코인글래스 집계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18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 이 가운데 롱 포지션 청산액이 16억 8천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총 28만 430명의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변동성은 극단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전통 자산과의 경쟁 구도 역시 비트코인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과 정책 리스크가 커질수록 시장은 오랜 기간 위험 해지 수단으로 기능해온 자산을 선호했고 금은 연속적인 강세로 온스당 5,600달러 안팎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동성 환경도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코인스위치 시장 데스크는 레버리지 청산이 단기적인 변동성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82,000달러 아래 구간이 흔들릴 경우 79,000달러에서 8만 달러대까지 추가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라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퍼프모는 금리 인하와 지정학적 불안은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우호적이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이며 미국 달러 약세의 수혜가 금에 집중되는 구조가 비트코인의 상대적 부진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달러 반등 역시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달러 약세에 힘입어 반등 흐름을 이어가며 장중 9만 1,000달러에 근접했지만 달러가 방향을 틀자 즉각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차기 연준 의장 인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시장의 시선이 다시 통화정책으로 쏠린 것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당시 달러 인덱스는 95.34까지 하락해 수년 만에 저점을 기록했으나 시장은 달러 반등 가능성에 베팅하기 시작했고 이후 달러 강세 전환과 함께 비트코인은 급락했습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파 성향 인사에 대한 경계감이 달러 급등을 촉발했고 비트코인은 단숨에 8만 1,00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이후 기술적 반등에 나섰지만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지속성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정은 암호화폐 내부 요인보다 달러와 컷이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전형적인 위험자산 조정 국면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 귀금속 시장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티크립트에 따르면 금은 하루 만에 약 9%, 급락해 온스당 4,877달러로 내려앉았고 은은 28% 폭락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82,000달러에서 84,000달러 범위를 유지하며 상대적인 회복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통화정책 기대 변화와 달러 급등이 무이자 자산에 직격탄을 가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 경쟁도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중국은 전면적인 암호화폐 금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 19만 4천 BTC를 보유하며 미국과의 격차를 4,012BTC까지 좁혔습니다. 중국의 보유 물량 상당 부분은 범죄 자산 몰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역시 유사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영국과 우크라이나, 부탄, 엘살바도르도 의미 있는 보유량을 유지한 반면 독일은 전략 매도로 순위에서 이탈했습니다. 이처럼 가격 약세와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고래 세력은 오히려 2024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매집에 나섰습니다. 크립토컨트 분석에 따르면 1000BTC에서 1만 BTC를 보유한 고래들의 총 보유량은 약 320만 4천 BTC까지 증가했고 지난 30일 동안 순매수 규모는 15만 BTC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투기적 과열이 아닌 대형 보유자 주도의 구조적 통합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전반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항복 국면 이후에는 스마트 머니의 매집과 함께 가격 회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비트코인이 시험대에 오르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격이 오를 때 매수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모두 매도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가장 수익률을 나쁘게 만드는 투자 방식임이 반복된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강한 상승 이후 큰 조정을 동반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기 가격 변동에 반응한 투자자들은 고점 추격과 저점 이탈을 반복하며 누적 수익률을 훼손했습니다. 반면 단기 변동성을 감내하며 보유를 유지한 투자자들은 동일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월등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기 트레이딩 자산이 아니라 시간의 추구 위에서 가치가 실현되는 자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승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쫓는 전략은 위험이 가장 크게 누적된 시점에서 시장에 진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산 가격이 이미 상당 부분 상승한 이후 유입되는 자금은 변동성 확대 구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고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는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 투자 판단은 합리적 분석보다 군중 심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손실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는 가격이 정체되거나 시장의 관심이 식은 구간에서 오히려 축적되어 왔습니다. 장기 보유자 비중 증가, 유통량 감소, 실현 가격 대비 괴리 축소 등 핵심 온체인 지표들은 시장이 비관적일수록 개선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이 예측이 아닌 인내 결과로 나타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투자의 핵심은 시장을 정확히 맞히는 속도가 아니라 상승이 현실화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지속성에 있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쫓아가는 전략은 자산을 소진시키는 반면 구조적 상승을 기다리는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률적으로 우위에 섰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 가격 변동을 맞히는 대상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제 가치를 증명해 온 자산이었으며 따라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비트코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하락장 속에서 자꾸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자신의 자산이 하락함에 기분이 나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상이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예의를 지키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루하루 주가창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현금 흐름을 더 만들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 더욱 공부하는 것이 불안함을 덜어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고 잦은 변동성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